제목은 다 알고 계세요? 저 뭐였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하고요. 입체적인 독서법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데 독서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이책을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옛날 말이고 지금 독서라는 건 큰 의미에서 배움이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식이나 간접 경험을 입력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막 열심히 적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예요. 제 강의는 못 느끼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느끼고 나가게 해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그 자켓을 벗고 할게요. 4차 산업혁명하고 입체적인 독서법이 키워드인데 입체적인 독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매체하고 디지털 매체를 섞는 걸 얘기해요. 입체적인 입력, 입체적인 배움을 어떻게 할 거냐?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이라는 거는 옛날 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매체 쓰고 읽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매체로 그러한 옛날 매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더 재밌게, 그래서 활동을 더 재밌게. 그게 입체적인 입력의 핵심이고요. 중요한 건 즐거움에 있어요. 이제 배움이 더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50개 외우던 걸 100개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50개 외우던 걸 30개만 외워도 더 재밌게 30개. 이게 최적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실제로 키워드예요. 배움에서. 디지털 매체, 뉴미디어라고도 하는데 새로 나온 매체를 다 뉴미디어라고 해요. 미디어라는 게 매체라는 뜻이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아마 이거 제가 2015년도에 그 귀국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지털 매체 때문에 혹시 디지털 치매 이런 단어 옛날에 생각나세요? 디지털기를 너무 많이 써서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거 아닐까?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 디지털 매체를 너무 많이 쓰면 아이들이 뭐 건강이 나빠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배움에 대한 것을 얘기할 건데 거기에 디지털 매체, 뉴미디어 매체를 사용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새로운 거라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의 가장 핵심인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 안 하고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야 어차피 안 쓸 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써도 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 부분은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논문으로 데이터로 제 말로 다 설명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슨 신자가 왔어요. 네. 이걸 보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똑같이 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예요. 정재승이라고. 정재승 네. 교수님 아시죠? 네. 그분이 디지털 매체를 쓰는 것이 정말 사람의 창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환경이 예전 손으로 원고지에 이렇게 육필로 쓸 때와 컴퓨터로 손쉽게 쓰는 상황일 때 문학적 창의성이 훼손됐느냐 그런 것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래? 양은 근데 양은 훨씬 양은 낮고, 늘어나고. 네, 그리고 질적으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류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문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글을 쓰면서 자기가 쓴 글을 보고 다시 그거를 고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효율적이기도 하고 창조적이고. 하지만 그래서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우리가 쓰는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 전화번호 하나 외우지 않는다. 노래방에 가서 가사가 다 나오니까 그냥 노래 가사 하나 외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뇌를 점점 퇴화되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치매다. 디지털 치매에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디바이스가 등장한 이후로 인간의 뇌를 덜 쓴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네. 다르게 쓰는 거지. 네, 다르게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외우는 일로 주로 머리를 썼지만 지금은 엄청난 양을 검색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읽고 정보처리 양이 엄청나게 늘고 그것을 편집하고 읽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머리를 안 쓰고 퇴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아니 아까 야, 말 잘한다. 아이, 곰돌이야. 말 너무 잘해.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 뇌를 퇴화시키게 놔둘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뇌 활동 자체, 배움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외우는 것 쪽에 포커스가 돼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용량은 정확히 편집, 아까 들으셨어요? 편집하고 읽는 일에 핵심이 돼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뇌는 그걸 굉장히 잘해요. 살아남는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2015년도에 교육해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논문까지 확인해서 아예 기자한테 얘기까지 했어요. 2015년도에 누가 이걸 얘기했어요. 한국 언론에서. 미국 소아과 연구소 검사 상황에서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지 말라 금지. 201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들이 두려움에 다 이제 뺏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2012년도, 2013년도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가 나왔으니까 이거 아무도 보도 안 해요. 2017년도에 CNN에서 보도했어요. 같은 기관이에요. 미국 소아과 연구하는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부모와 함께 사용하라. 권고사 바뀌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매체에서. 제가 기자한테 이메일을 몇 번을 보내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냐면 엄마들은 안 좋은 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할 때 2015년도 자료만 가져와요. 17년도 자료를 갖고 오면 자기 디펜스가 안 되죠. 저는 이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원문이에요. 논문에 있는 원문. 나이가 여기 있고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소아과예요. recommend. 권고 추천. 뭘 추천해요? 부모가 또는 교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같이 봐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먼저 떨치고 가야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혹시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 그 두 가지는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 말을 들어야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설득이 되고 실제 해보고 싶어져요. 저는 뭔데 여기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 뭔데? 잠깐 있어봐. 듣다 보니까 너 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 뭐냐 하면 제가 뭔지를 설명할게요. 제가 어떤 건지. 2004년도 전까지는 저는 원래 영어를 못하고 공부도 못했어요. 영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영어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고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영어 책도 썼지만 2004년도까지는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한 거죠. 보통은 영어를 못했으면 영어를 안 해서 못한 건데 전 열심히 했는데도 못했어요. 네, 진짜 못했죠. 선생님 저보고 너 영어 못하는 유전자 태어났다고 영어 하지 말고 수학이나 뭐 기술 배워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했을 때요. 2004년도에 무슨 일이 났길래 제가 그때 이후로 영어를 잘하게 되고 영어뿐만 아니라 학습적으로 그 다음에 배움에 대한 프로세스가 급격히 좋아져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역전을 하게 되죠.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군대도 괜찮은 얘기인데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군대 가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좋아요. 네, 못생겼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군대 가면 좀 못생겨져요. 원빈이든 장동건이든 예외 없어요. 무조건 못생겨져요. 한 달 동안 못생겨지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도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전장면에 있어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왔냐면 우리나라에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들어와요. 광랜이 들어와요. 들어보셨어요? 광랜? 옛날에 혹시 삐삐 사용하고 컴퓨터인데 집에 인터넷 연결 안 됐을 때 기억나세요? 네. 인터넷 시스템 없었어요. 컴퓨터만 있고. 근데 2000년도 초반에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모뎀 아니고 동영상이 전송이 가능해졌어요. 이 전 장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뒤돌아서 지금은 이 장면에서는 영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이때 공군이었는데 5층에 올라가면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공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내려와서 종이로 푼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점.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동영상 강의로 공부를 해봤던 게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왜냐면 공부가 재밌어지는 게 느껴지고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연구로 알게 된 건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unsynchronized learning이라고 해요. 비동기화 학습. 무슨 얘기냐? 옛날의 방식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속도로 같은 것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같이 끝나죠. 이걸 synchronized learning이라고 해요. 동기화 방식. 인터넷은 특징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부터 원하는 곳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최고의 영어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었으면 전 영어 공부를 절대 군대에서 할 수 없죠. 당연히. 학원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차이, 매체의 차이도 있지만 이해가 되셨죠? 학습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알게 돼요. 사람마다 맞는 매체가 있고 방식이 있구나. 그전엔 없던 거라서 처음 해봐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게 맞는구나. 그 당시에는 공대생이었고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카투샤 하고 싶은데 영어 점수 안 나와서 공군 간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계획했어요. 토익 점수 받는 걸. 근데 실제로는 6개월 만에 끝내고 한자 자격증 따고 나와요. 그리고 제대해서 계속 공부해요. 그 부분을 똑같은 방식을 더 발전시켜요. 혼자. 계속 막 강의도 녹음하고 녹화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매체를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학을 갔을 때 영어 교육과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거죠. 아이패드가 2012년도에 나왔어요. 2012년도에 아이패드로 외국어 학습을 어떻게 가르칠지 이거를 이제 교수법이라고 하죠. 어떻게 얘기하면 아이패드나 이런 뉴미디어가 교수법에 줄 영향 어디에 있어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발표하게 된 거고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논문도 채택됐고 초청받은 게 그리고 앞에는 이제 영어 교육학과 교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더 연구해요. 대학원에서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전공해요. 그래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학습 디자이너, 학습을 디자인하는 사람, 배움을 최적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적화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뉴미디어 합쳐가지고 즐겁게 만드는 거. 이 직업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고 엉뚱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택시가 없어요. 당연히 택시 드라이버라는 직업은 없어요.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당연히 없죠. 누군가 만든 거예요. 필요해서. 저도 마찬가지. 책도 썼고 보통 온라인에 있는 거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거예요. 어린 학생을 가르칠 생각도 없었고 학원을 차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나중에는 이 성인을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성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성인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릴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중학생, 나중에 초등학교까지 나와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일어났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 온라인에서 성인 학습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에서 오는 거죠. CCTV, 이제 중국 TV에서 와서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걸 이제 소개하고 중요한 거 이제 아마존 사장하고 애플 이사가 와서 지원해주고 같이 이제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저 사장하고 아마존 본사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제가 자랑스럽기도 해서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는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저 회사가 왜 저런 시간을 들여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걸 배우려고 하죠? 애플은 지금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올인했어요. 다음 넥스트 빅띵을 에듀케이션에서 찾아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 이런 거 다 왜 주냐? 이 큰 회사가 다음에 할 비즈니스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 제가 무슨 뉴미디어라고 해서 대치동에서 뭐 반짝해서 뭐 돈 벌고 사라지고 이런 유행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요. 이게 잠깐 왔다 사라지는 트렌드 유행 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다음 교육의 목적이에요. 목표고 이거 다 할 거예요.